이번 시간 강의의 주제는 국민의힘 당의 목리 김문수와의 갈등은 김문수에게 불리한가? 전혀 그렇지 않다. 김문수의 실력을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니까 자유우파는 너무 우려할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을 북두시민혁명군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이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선거인 총선은 김대중 때 게르맨더링을 했어요. 예를 들면 경기도라든가 서울 지역에 영남 사람들이 많이 사는 12여 곳, 많게는 12여 곳, 작게는 한 6군데 정도를 내주는 그런 영남 지역 그렇게 편중을 시키고 나머지는 호남 지방 사람들이 많이 살게끔 이렇게 삐뚤삐뚤 갑을 병정을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총선에서는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거법을 개정해가지고 지역구를 개편하지 않는 이상에는 총선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굉장히 게르맨더링이 계획적으로 돼 있고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이재명이가 나온 개항을도 이재명이를 위해서 그 게르맨더링을 한 걸 여러분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선에서는 지지만은 전체 국민의 수로 하는 대선에서는 자유우파가 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 김대중도 그 이인재라든가 혹은 김종필이가 도와주지 않았다면은 김대중이 택도 없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은 김대중의 자기의 노후 사임 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을 동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전 군사정부처럼 힘으로 한 게 아니고 언론이라든가 아주 그 정치의 달인인 김대중답게 정치적으로 권력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노무현이 당선된 거예요. 그 외에 문재인은 탄핵 정변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탄핵 정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거로는 절대로 자유우파가 이깁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김문수와 그 국민의힘당의 갈등이 김문수에게 유리하냐 하는 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어차피 지금 국민의힘 당은 개혁해야 되고 김문수가 당선이 되든 당선이 되지 않든 국민의힘 당은 사라져야 됩니다. 지금도 보이다시피 대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권력적인 이익을 쫓고 있잖아요. 자유우파 국민을 위해서 지금 갈등이 일어난 게 아니다 이겁니다. 건영세, 건성동이 거기에 대구시장 하다가 올라온 놈들, 이런 놈들 국민을 위해서 뭐를 했어요? 서울에서 도저히 자신이 없으니까 저 자기 동네 가가지고 똥개 폼 잡고 있다가 올라온 놈들 아닙니까? 이런 놈들 싹 숙청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많이 참아왔잖아요. 적대적 관계로서 공산 좌파의 나라가 무너질까 싶어서 국민의힘 당에 대해서 참고 참아준 거라고. 이제는 더 이상 묵인해서 안 된다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갈등과 투쟁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에 대한 농공행상,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고 공을 많이 세웠는데 장관 자리를 주시어 온갖 행패를 부릴 거니까 지금부터 딱 격리를 시키자 이겁니다. 눈에 가시 같은 놈들 이제 다 눈에 드러났잖아요. 이놈들은 핑계를 내가 다 숙청을 시켜버려야 돼. 그러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당과 김문수의 갈등, 투쟁은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이 누구 편을 들든지
한 사람 편을 들어줘가지고 깨끗이 승부를 내라 이겁니다. 그거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고 당신들은, 우리 시민들은 편을 들어라 이거야. 그래서 국민들이 지지하는 쪽으로 그 결정이 나고, 국민들이 지지 안 한 놈들은 다 쫓아내고 밟아 치기 빼야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김문수의 개성 때문입니다. 김문수는 인물이 좋다든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얼굴을 보면 공부도 그렇게 썩 잘할 것 같지도 않게 생겼어요. 말도 그렇게 썩 농담스럽게라든가 유머스럽게 잘하지 못해요. 유창하지도 못하고, 외모도 그렇고, 간단하게 말해서 아우라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빛이 반짝반짝 나는 그런 카리스마가 없다, 이런 그런 특징을 가진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를 잘하는가 못하겠는가 이걸 잘 모르겠는데, 시험을 치면은 전국에서 1등한 사람 아닙니까? 그 서울대학에서 제일 세다는 경제학과 나온 사람 아니에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뭐 내가 어떻다 저떻다 말한 적이 없고, 인천에서 내가 노동운동을 해가지고 노동을 개혁하겠다 이러는데 전설이잖아요. 생긴 거는 그래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당 대통령 후보로서 김문수가 가만히 있으면 국민들이 김문수의 실력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국민의힘 근영세, 근성동이 이런 두 놈을 상대로 1대2로도 싸워서 그 김문수의 실력을 국민에게 보여라 이겁니다. 그래서 북두 시민혁명군은 근성동이, 권영진이, 그 외 국민의힘당의 피레미 같은 놈들, 국민들 피 빨아먹는 놈들, 이런 놈들 시비를 잘 걸었다 이겁니다. 3대1로 해도 김문수가 이깁니다. 실력으로는. 그러니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은 국민의힘당과 갈등하고 투쟁하는 것을 걱정하지 마라 이겁니다. 한판 붙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김문수는 더욱더 실력을 발휘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나는 김문수의 실력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도 김문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북두시민혁명군이 이번에 여러 가지 나라도 혼란하고 마음이 울적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저 제주도로 갔어요. 제주도에 가면은 제야에 묻혀서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내 친구인데, 그래서 그 사람하고 나는 이제 술을 안 먹어요. 술 안 먹은 지 1년쯤 됐는데 그 친구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같이 그 술을, 나는 소주 지금 나오는 빨간 뚜껑으로 5병 먹어요. 한 자리에 앉아가. 누군가 내보고 당신은 술을 주량이 얼마냐 물으면 나는 주량이라는 거를 한 병, 두 병이 아니고 1시간에 몇 병을 먹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될 만큼 술을 많이 먹는다. 그 친구하고 내하고 1시간 반에 나는 5병, 그 친구는 4병 먹어요. 둘이서 술을 먹으면 하루 종일 먹는 게 아니고 1시간 반 만에 소주 둘이서 10병 먹습니다. 그런데 내가 술을 안 먹으니까 한 2, 3년 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가 깜짝 놀래요. 근데 왜 왔나 물어서 나라가 위태롭다, 그 당신의 지혜를 빌리러 왔다 하니 앞에 말한 대로 국민의힘당에게 대통령 선거에서 공을 세울 기회를 주지 마라. 이놈의 새끼들 공 세웠다고 또 지랄 연병을 털 거니까 완전히 이번에 결별해라. 두 번째, 김문수는 싸워야 될 사람이다. 가만히 있는다고 빛이 날 사람이 아니다. 세 번째, 정치라는 것은 이재명이처럼 해야 된다. 극소수의 지지 세력을 만들어서 적대적으로 싸워나가면서 그 열성 분자들을 통해서 지지 세력과 표를 얻어야지. 어중이 떠중이
100만 명 있으면 많으냐. 똘똘한 놈 3명이 국민들을 다 설득시킬 수 있다. 훌륭한 놈 3명만 있으면 되지. 지금 100만 명이 필요가 없다. 요즘 선거는 3명만 있으면 언론이 워낙 발달되어 있으니까. 옛날에는 언론을 입소문을 퍼뜨리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뭐 낙랑공주는 호동왕자를 사랑한다네 뭐 이런 노래를 퍼뜨렸잖아요. 선화공주는 뭐 말을 캐는 뭐 왕자를 좋아했던 서동요도 퍼뜨리고 이래가지고 온갖 사람들 입을 통해서 언론을 퍼뜨렸지만 지금은 선전선동이 언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유튜브도 하고 뭐 온갖 방송도 있고 이러니까 똘똘한 3명이 필요하지. 왜 우리 국민의힘 당은 전체 국민에게 지지를 얻으려고 하느냐. 49%에게 욕을 들어야 되는데 왜 49%에게 중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표를 얻으려고 하는 그 미친 짓이다. 미워하는 놈은 어차피 미워한다. 그리고 지금 민주주의라는 거는 90%의 지지를 얻는 게 아니라 어차피 51대 49의 싸움 아니냐. 그러니 지금 국민의힘당 저놈들이 싸움 붙이는 거 잘 됐다 이거야. 지금 어중이 더중이들 다 쓸어내고 이재명이하고 정면 승부로 이재명이 따라다니는 놈 온갖 욕을 하고 이렇게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싸움한다는 놈이 중도를 끌어안자. 이 무슨 말이냐? 이 사람 말에 나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당 자유우파 시민들 중에서도 애매한 놈들은 다 드러내고 그 놈들한테 욕을 들으세요. 그리고 10명만 있으면 돼. 전 국민이 가짜 뉴스에 속아가지고 욕을 하더라도 우리 10명, 똑똑한 10명이 그 만백성하고 싸워도 이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용기를 가지라. 그래서 이번에 그 국민의힘당과 김문수와의 싸움에서 김문수가 승리해내고 그러고 화합하지 마라 이거예요. 싸우라 이거야. 끝까지. 저놈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 근성동이 근영세 같은 놈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당이 이렇게 됐다고 끝까지 싸우라 이거야. 지금 민주주의는 그렇게 되어 있다. 트럼프를 봐라. 부정선거라고 온갖 난리를 치고 국민들한테 그 대통령 나오는 놈이 근거도 없는 부정선거를 외친다고 욕을 들었지만은 대통령 당선됐지 않느냐. 이재명 봐라고 온 놈들이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라 하는데도 49%가 욕하고 51%가 지지하면 되는 거다. 그리고 싸움은 박진감이 있어야지. 뭔 중도를 끌어안느냐고 하느냐. 싸우자. 그리고 정치는 민주주의 정치라는 건 어차피 49대 51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하는 속에서 얼마만큼 열렬히 욕하고 얼마만큼 열렬히 찬성하느냐 그 싸움이다. 이재명이 봐라. 그러니 이번에는 이재명이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당 내부와 싸워야 된다. 그것이 자유우파 김문수의 진정성으로 국민에게 다가갈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에게 신뢰를 줄 것이다. 그러니 잘됐다. 그러니까 색깔을 분명히 하고 그 색깔을 분명히 하고 논리적인 거는 김문수가 잘한다. 그러니 이번 선거에서 김문수가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 스펙트럼을 넓히지 말고 좁혀라. 나의 지인인 제갈공명이 내한테 전해준 말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첫째, 국민의힘당과는 결별이다. 두 번째, 김문수는 싸울수록 실력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세 번째, 선거는 어차피 전쟁이다. 적과 동지를 분명히 구별하자.
그리고 스펙트럼을 좁혀라. 어차피 49%의 적이 있다. 49%를 표를 왜 받아올라 하냐 이거예요. 51%만 지키면 되는데. 그러니 우리 자유우파를 모으고 49%에게 욕듣는 선거 전략을 갖추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지금 현재 국민의힘당 내부의 싸움은 국민들에게 욕을 들음으로써 그 김문수의 실력을 보일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선거 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정의는 이긴다.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번 선거는 스펙트럼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스펙트럼을 좁히는 선거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거다. 이재명이를 반드시 처단하겠다. 이런 분명한 메시지를 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 분명한 메시지 속에서는 국민의힘 당도 해체시켜버리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생하던 국회의원 놈들 전부 다 모가지를 베듯이 처단시키겠다. 이런 지난 선거와 다른 그런 선거 전략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그 재갈공명의 의견에 동의를 했습니다. 한동훈이 같은 놈이 어떻게 선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입장을 만들면서 그 놈들이 거꾸로 하든 말든 우리의 스펙트럼을 조갑제가 지랄을 하든 말든 정규제가 지랄을 하든 말든 우리의 스펙트럼을 더욱 분명히 국민에게 제시하고 증명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그 분명한 증거는 국민의힘당의 그 힘을 뭡니까? 힘을건한 놈들을 완전히 처단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이 며칠 전에 한 4, 5일 전에 마음이 울적해서 길을 나섰다가 제주도까지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 재갈공명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북두시민혁명군도 그 재갈공명의 의사에 동의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북두시민혁명군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